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신규 앱을 하나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보통 API들 관련된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API들은 대부분 이제 뭐 미리 사전에 이제 사용 신청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복잡한 작업들이 많은데, 근데 가끔 가다가 개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뭐야 자기네들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제약 같은 거 없이 제공을 하고 있는 API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도 최근에 찾은 건데, 노래방 번호 검색에 관련된 API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발자가 개인이 공개를 해놓은 API예요. 그래서 개인이 해놓은 거니까 그 본인 서버 같은 데서 돌고 있을 텐데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호출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무튼 API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건지는 아직 많이 테스트를 안 해봐서, 제가 몇 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개수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어 요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실제 다 동작들을 하는 API로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앱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외부 리소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로컬 안에서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금까지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것들은 뭐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뭐 비행기 모드 같은 데서도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었고요, 우리가 작업을 한 거는. 근데 이제 대신에 뭔가 좀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끌고 와가지고 계속 뭐 갱신된 내용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취약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외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표시하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지금 여기에 최신곡이 거의 대부분 외국곡 위주로 나오기는 하는데, 우선은 화면에 최신곡 리스트를 뿌리고 있다가 검색 필드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이제 뭐 곡명 검색 내지는 가수명 검색, 일단 지금은 나중에는 뭐 셀렉트로 옵션을 다양하게 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만 단일로 선택을 해가지고 검색을 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간단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송 파인더라는 이름으로 엑스포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일 뷰에서 동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일 뷰 안에서 내비게이션 없이 단일 뷰 안에서 이번에는 외부랑 통신하는 AJAX 통신 관련된 부분들만 좀 집중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 지금 언더스코어는 필요할 것 같아서 왠지 매번 깔게 되는데 안 쓸 때도 있지만, 일단 이번에도 언더스코어와 엑시오스, 통신을 할 때 이번에는 엑시오스를 쓸 거고요. 엑시오스는 확실하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두 개, 네, 얀 애드 언더스코어 엑시오스, 그리고 네이티브 베이스, 그리고 엑스포 인스톨 엑스포 폰트, 엑스포 폰트 제가 잘못된 경로에 설치를 했어요. 다시
자, 그리고 오늘 작성한 이 내용 복사 쭉 해와서 여기 송파인더에 앱.js에다가 붙여넣고, 자, 이렇게 그 기본 화면 세팅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뭐 송즈라고 스테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 곡 목록을 표시를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 컨텐트 부분에다가 이 아래 컨텐트 부분에 스테이트의 송즈에 대한 맵,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송에 대한 맵을 이렇게 돌려서 그냥 텍스트만 표시를 하면은 좀 나중에 디자인을 적용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뷰를 좀 처리를 뷰로 텍스트를 감싸서 좀 표시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좀 보면은 여기에 브랜드가 있고 넘버가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넘버는 실제 그 곡의 번호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 번호는 겹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송의 브랜드 더하기 송의 넘버, 이런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겹치는 거 없이 서로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유니크한 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텍스트 표시를 번호 앞에 표시하고 뒤에 타이틀 표시하고 이 정도로 구성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데이터가 한 건도 없이 비어 있어가지고 아직 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 틀만 좀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지금 뷰를 작성만 해놓고 제가 아직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뷰를 하나를 로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냥 곡 로드를 하는데 곡명을 로드를 해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 자, 뭐 그 처음에 기본으로 불러져 와 있을 그런 거 하나, 그리고 검색할 때 사용할 거 하나. 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자, 검색은 아직 뭐 아무런 필드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요건 좀 나중에 하고, 여기 이제 로드하는 쪽에다가 일단 엑시오스 로드를 좀 임포트를 위에 해놓고, 자, 엑시오스에 get 해가지고 일단 이 기본 제이슨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await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여기 이제 setState에서 집어넣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디폴트를 어디서 실행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 폰트의 로드 에이싱크가 이제 그 여기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한 이후에 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서 폰트 에이싱크 로드 한 이후에 이제 여기에 로드 디폴트 실행을 해주면, 그러면은 페이지 로드하고 자, 페이지 로드하고 나서 제 내용 읽어서 네.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렌더가 왜 이거 잠시만요. 저 이거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했군요. 엑시오스에서 get을 했을 때는 그 받은 데이터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리스폰스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오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 건데. 자, 요렇게 이제 내용 넣고 나면은 이제 표시는 되고 위에 검색 필드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 검색 필드를 하나 넣어 볼게요. 제가 여기에 위에 임포트 하는 거에 제가 인풋을 아직 안 넣었네요. 인풋하고 버튼은 있는데, 자, 컨텐트 쪽에다가 이제 인풋 넣고 그 아래 이제 여기 위에 인풋, 아래 검색, 그 밑에 목록,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인풋에다가는 자, 플레이스홀더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고 플레이스홀더를 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잡힐 것 같고요. 자, 검색어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그 키워드라는 거를 넣어 가지고 키워드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 가지고 여기 인풋에 자, 밸류에다가는 디스의 스테이트에 키워드를 넣어 놓고요. 그리고
onChange 텍스트 이벤트 통해서 텍스트 받아서 this에 setState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은 여기 이제 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온프레스 해서 여기에 위에 this에 서치 만들어 놓은 이 함수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API 중에서 저는 가수명으로 검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넣을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가수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가수명이 들어가서 여기에 스테이트에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이슨을 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오는군요. 자, 그런 다음에 목록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는 동일하게 해놓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키워드가 없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검색을 입력하세요라고 얼럿 정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넣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검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 투매니 리퀘스트 에러 429번이 떨어졌는데 한 1, 2분 있다 전 다시 해볼게요. 분당 아마 요청 횟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초과해서 요청을 했나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작성된 것들은 제가 자, 여기까지 작성한 거는 제가 GitHub 저장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거 확인하시고서 이용 보시고요.
음. 이거 저희 그 IP 단위로 체크돼 가지고 저희 공유기랑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카운트가 다 된 것 같은데요. 1시간에 1200 리퀘스트인데 저희가 그거 한꺼번에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31분 46초 후에 갱신된다는데 저는 잠시 제 테더링으로 옮겨가서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호출을 하고서 어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탐색한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최신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빨라봤자 데일리 업데이트 정도. 근데 이제 그게 회사가 여러 군데 게 좀 같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보통 이제 뭐 태진 미디어도 그렇고 뭐 금융 쪽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정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긴급 업데이트처럼 한두 곡씩 올라오는 거 있는 정도라서, 아무튼 뭐 데일리 하루에 2번 이상 막 올라오고 막 그런 식으로 엄청 긴급하게 바뀌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엑시오스 이용해가지고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를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은 뭐 저희끼리 기준을 정해서, 그러면 나는 하루에 한 번은 이거를 읽어왔으면은 이거를 저장해 놨다가 하루 동안은 저장해 놓은 것들만 쓰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앞서 작업을 했었던 에이싱크 스토리지입니다. 에이싱크 스토리지에다가 그거를 저장을 해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get songs from storage 라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키 형태로 가져오는 것들을 만들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지 저장 계획을 간단하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 기본 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키를 뭐 디폴트라고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실제 밸류를 오브젝트 형태로 해가지고 타임스탬프 해가지고 현재 시간을 찍고요. 그리고 여기에 송즈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까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트링 파일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꺼냈을 때 시간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땐 지금 제가 가수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자, 이 URL 자체가 그러니까 키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키가 이제 요런 주실 때, 그럼 어차피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쪽도 키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 URL을 키로 해가지고 그 해당 URL에 대해서 밸류는 타임스탬프 해가지고 현재 시간 타임스탬프 찍고 곡 리스트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꺼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쪽에다가 가져오는 거부터 그러면은 작성을 해보면은, 여기에 에이싱크 스토리지 제가 로드를 안 했네요. 로드를 해놓고
자, async storage에 get item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URL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데이터 가지고 온 거가 데이터가 이제 없으면은 그냥 너를 반환을 하고요.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데이터를 파싱을 일단 한 다음에 데이터에 타임스탬프가 현재 시간에 getTime 한 거보다 하루 차이가 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 될까요? 하루 차이가 나면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리턴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이 이제 통과가 되면 데이터를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주소를, 그러면 여기 이제 주소를 이렇게 넣고서요. 주소를 넣어 놓고, 자, this에 get songs from storage 해가지고 이 URL에 대한 것들을 넣으면, 자, 이 URL에 대한 것들을 넣으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 async 함수도 await로 해가지고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주소를 넣었을 때 여기에 곡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null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곡이 없으면, 곡이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요청을 다시 해서 받고, 엑시오스에 get 해가지고 내용을 받고, 여기는 URL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받고, 받아가지고 자,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넣는 거는 아무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여기에 데이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타임스탬프는 new date에 get time 으로 해서 넣고, 자, 이 songs는 리스폰스에 데이터를 넣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 await 해서 async storage에 set item 해서 URL을 넣고 JSON에 stringify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넣고 하면은 결과가 없을 때에 대한 처리는 끝이 날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이름을 잘못 지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돌이키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자, 아니면은 이게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는 상태인 거니까 setState 해가지고 songs 안에다가 위에서 받은 저 songs에 지금 타임스탬프하고 songs 두 가지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로드를 하면은 하루 동안은 로컬 스토리지에 들어간 내용들을 계속 읽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API를 저쪽이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에 이 URL 부분만 바꿔서 넣으면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함수명은 그냥 로드라고 짧게 바꾸고 주소를 외부에서 받도록 만든 다음에 외부에서 주소를 받도록 만든 다음에 그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그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 로드 디폴트 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소를 직접 넣어서 로드를 하는 형태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여기 서치에서도 디스에 로드해서 이 URL을 넣는 걸로 바꾸면은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불러오는 거에도 저걸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에이싱크 스토리지에서 내용 불러왔고, 자, 영문으로 검색을 하려고 하니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군요. 계속 BTS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BTS로 한번 검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읽어온 시점에서는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읽어왔을 때 이것도 에이싱크 스토리지, 그리고 BTS로 검색한 것도 에이싱크 스토리지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탐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는 가수도 누가 있을까요? 한영전환 해도 되긴 되는데 한영전환이 지금 잘 안 먹어가지고. 네? 뭐 퀸이라도 검색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많군요. 네, 이런 식으로 에이싱크 스토리지랑 연동을 해서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일단 올려놓고, 자, 올려두었으니 코드 보시면서 화면에다가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에이싱크 스토리지 붙이는 거는 이거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되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 투매니 리퀘스트가 걸리는 바람에 어떻게 강제로 하게 됐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보셨거나 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 다음으로 오늘 저희가 지금 파이어베이스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자, 그 관공서 홈페이지 중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주소.go.kr이라고 그 도로명 주소 관련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 이거 세 개 얘네들도 메뉴인데, 여기 제일 아래 오픈 API라고 돼 있는 거를 눌러 보시면은 도로명 주소 API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팝업 API, 검색 API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팝업 API는 웹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검색 API는 이제 뭐 서버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쓸 수 있게끔 데이터만 딱 통신을 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검색 API 쪽을 가서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게 체험하기인데, 여기 체험하기 메뉴 말고 그냥 도로명 주소 API로 가시면은 여기서 그 API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이제 도로명 주소 API 쪽 가시면은 이 그 도로명 주소 API 같은 경우에는 미리 키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키 신청은 바로 하면은 바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막 뭐야, 임의로 신청을 못 하게끔 휴대폰 번호 인증 이런 거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해가지고 그게 조금 성가신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그 검색 API 쪽에 오셔가지고 도로명 주소 API에 그 키 신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키 신청하신 거를 가지고서 요 주소 검색에 대한 것들 애플리케이션 한 가지만 작업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얼추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화면은 여기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화면 좀 너무 작은 데서 들어오면서 이게 모바일용 페이지가 지금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 그 오픈 API 제일 밑에 API 신청하기 메뉴가 따로 분리가 됐네요. 검색 API 안에서 신청 메뉴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도로명 주소, 그리고 자, 여기 도로명 주소, 그리고 팝업 API 아니고 검색 API. 기관명은 개인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UR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저희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주소는 쓸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여기 개인으로 놓고 주소는 로컬호스트로 해서, 자, 본인 인증 없이 이제 해서 저희 뭐 기간은 좀 넉넉하게 90일로 해가지고, 자, 내용 저는 이렇게 넣어가지고